페이지는 너무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일단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 구분하실 수는 있죠. 수열의 극한은 n이 나오고, 그리고 얘가 어떤 형태로 커지냐면 n이 자연수 형태로 커지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무한번째 항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자연수 형태로 커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극한값하고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서 말하는 극한값은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비교해 주시면 되고, 2단원에서는 함수의 극한에서는요 약간 추가가 돼요. 수열의 극한은 일방통행밖에 없어요. 1서부터 무한대로 가는 방향밖에 없는데, 여기 함수의 극한에서는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상수 형태로 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점 중간에 찍혀 있을 거예요. x가 1로 간다는 거의 의미는요 1에 도달했다는 게 아닙니다. 1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지 도달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1에 도착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1에 가까이 간다는 건 좌측과 우측이 생기니까 자극한과 우극한 개념 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밑에 보시면은 함수값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조금 귀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는요 화살표 끝을 가리키는 그 값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첫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극한값 해석하는 경우는요 함수값이 있든 없든 극한값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극한값은 함수의 존재 유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지점의 값만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함수값이 없다 하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약에 그래프가 끊어진 형태가 나오면요 이 끊어진 지점에서는요 잘 보셔야 돼요.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게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극한값을 갖는다는 거는 어떤 숫자 형태만 나왔을 때만 그것만 극한값이라고 하고 나머지들은 극한값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3페이지 보시면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조금 어려운 경우나 아니면요 귀찮은 경우는요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다항함수 그래프 있잖아요. 문과는 어차피 다항함수 선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다항함수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요 이 극한값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극한값을 함수값을 이용해 가지고 극한값을 찾아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원래는 숫자 형태로 가는 것들은 다 확인해야 돼요. 자극하고 우극한. 근데 다항함수 나오면요 그냥 숫자 대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된다는 게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3페이지에 두 번째 보시면 불연속 함수가 나와 있을 때는요 약간의 직관적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을 보고서 얘를 진짜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은데, 그림을 만약에 못 그린다 그러면요 무한대를 한번 넣어보세요. 아니면 숫자를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3페이지도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면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기도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4페이지를 보시면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문과에서 출제가 됐던 거예요. 문과에서는 2011년서부터 출제가 됐기 때문에, 왜냐면 그전에는 없어요. 함수의 극한을 안 배웠어요. 그전에는 함수의 극한이 2011년서부터 다시 추가가 되고, 그 훨씬 전에 배웠었고, 그때는 미적분을 배웠으니까 문과도 내가 중간에 없다가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문과 것만 출제 이거를 하기에는 그 기출문제가 너무 빈약해요. 왜냐면은 9개의 기출문제밖에 없으니까 토탈 해봤자 9개 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약간 이과과에서 나왔던 것까지 문과 컨셉하고 맞는 거는 다 다시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4페이지에 있는 문제 제가 풀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면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제가 풀어드릴 만한 문제는 여러분 수준에서는 5페이지에도 제가 풀어드릴 만한 건 없어요. 왜냐면 이 정도의 문제들은 다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5페이지는 옆에 다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도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요 6페이지는요 분수함수, 절대값 함수를 포함한 함수나 아니면은 가우스 함수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얘는 무조건 자극하고 우극한을 따져 주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절대값이 들어갔다, 분수함수가 들어갔다 그러면요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다항함수는 아닙니다. 다항함수는 따지지 말고 그냥 숫자 대입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고,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우스 기호가 들어갔을 때는 얘를 따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서는 문제 볼만한 게요, 여기도 여러분들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6페이지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정도의 실력이면 다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 넘어가네. 앞부분은 제가 풀어쓸 게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 다음에요, 여기 7페이지도 제가 풀어드릴 만한 문제는요, 7페이지에 마지막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가우스 기호가 들어갔을 때의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fx라는 함수가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가우스 x 전체의 제곱, 그리고요 a 가우스 x,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fx의 값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면요,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2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fx의 극한값을 조사를 하래요.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면요, 자극한 우극한 나눠주십시오. 자극한하고 우극한을 나눌 거기 때문에 얘를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x가 2에 가까이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fx라는 함수와, 그리고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 요 두 가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가우스 기호 넣겠습니다.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가우스 x 제곱, 그리고 여기가요 a 가우스 x, 요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우스 기호는요 정수예요, 정수. 얘는 2보다 작습니다. 아직 2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2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로 계산되냐? 1로 계산되고 얘도 1로 계산돼요. 그래서 1 플러스 a라는 극한값을 갖습니다. 얘가 자극한입니다. 그리고요, 우극한을 조사하시면요,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오기 때문에 얘는 이미 2를 넘어간 상태에서 2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2보다 오른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a 가우스 기호 x라고 이렇게 넣을 거기 때문에 얘는 4가 되고 여기는 2a가 돼요.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된대요. 그럼 a에 들어갈 값이 얼마냐? 아주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기호 등장하면요, 자극한 우극한 나눠주셔야 돼요. 얘는요, 다항함수만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8페이지를 보시면요, 극한값의 기본 성질 증명은 고등학교 과정에선 증명을 할 수가 없어서요, 증명은 생략을 하고 단순 암기를 통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 8페이지는요 실수배와 사칙연산에 대해서 리미트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실수배나 사칙연산을 했을 때는 리미트를 마음껏 분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4번 공식이요. 4번 공식 나눗셈일 때의 리미트 분배는요, 분모가 0에 수렴했을 때는요 절대 리미트 분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공식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사칙연산에 대해서 리미트 분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박스에 있는 거는요, 두 개가 수렴한다는 전제하에서 분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이거는요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수렴할 때만 마음껏 분배가 가능하고요, 수렴하지 않을 때는요 분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얘는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렴하는 대표적인 얘가 나왔는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쪽은 넘어갈게요. 그러면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제가 풀어드릴게요. x가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요, f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가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 gx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각각이 존재한다는 거는 둘 다 수렴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수렴을 하는 거를 이용해서 뭘 잡아내 달라는 거냐면요, 얘가 수렴하는지를 봐달래요. x가 a에 가까이 갈 때 gx도 수렴을 하는지 봐달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요, 뭘 이용할 수 있냐면요, 얘가 어떤 알파라는 값을 갖고 얘가 베타라는 값을 갖는다고 이렇게 볼게요.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요, 알파하고 베타가 0이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은 두 개를 더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개 더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역수를 취한 값을 알고 있습니다.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요, 만약에 fx분의 1을 계산한다면 얘는 알파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물론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 gx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면 베타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것도 물론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식을 잘 활용해 가지고요, 이 네 개의 식을 활용해서 gx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두 개를 선별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선별하시면요, 어떤 거하고 어떤 걸 선별할 수 있냐면 이 식하고 이 식을 선별하실 수가 있어요. 두 개를 선택하면 이 두 개를 곱하면 gx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선택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거예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간다는 거는 나는 결국 이 gx라는 걸 잡아내야 되는데, 이 gx랑 동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요걸 동급으로 볼 수 있어요. fx분의 1 곱하기 fx gx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분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분배가 가능합니다. 리미트 사칙연산에 대해서 수렴할 경우에는 마음껏 분배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fx 마이너스 곱하기 gx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 알파분의 1, 얘가 베타니까 알파분의 베타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알파라는 값이 0이 된다면, 알파라는 값이 0이 돼버리면요, 이게 0이라는 값을, 극한값을 0을 갖게 되면요, 애시당초 요런 설정 자체는 안 돼요. 이렇게 f 역수를 취할 수가 없어요. 역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알파가 0에 수렴을 하게 된다면 이런 성립 자체가 안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기억은요, 틀린 거예요. 알파가 수렴한다고만 했지 얼마로 수렴한다 이런 언급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0이 나왔을 때 요거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알파가 0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건 맞겠죠. 근데 알파가 0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된다면 첫 번째 식이, 그러면 이 문제 자체는 틀립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은 항상 옳다고 얘기를 못해요. 0이 아닌 경우에, 0이 아닌 값에 수렴할 때만 얘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을 보시면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리미트 fx가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요렇게 나왔습니다. fx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뭘 찾아내라는 거냐면요, 이 리미트 gx도 괜찮냐,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gx도 수렴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가요 알파라는 값을 갖는다, 얘가 베타라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놓을게요.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로 수렴하는지는 몰라요. 그랬을 때 얘를 역수를 취할 거예요. 역수를 취해서 식을 두 개를 더 잡아내겠습니다. 뭘 잡아낼 거냐,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분의 1은 알파분의 1이라는 값에 수렴을 하게 되고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는 베타분의 1이라는 값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얘 네 개를 중에서 어떤 두 개를 잘 선택해 가지고 요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럼 누구를 선택할 수 있냐면 얘하고 얘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얘를 만들어내실 수 있죠. 이 식하고 이 식을 곱해버리면 fx가 지워질 테니까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a에 갈 때 여기가 gx니까 이 gx라는 식은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첫 번째 식인 이 fx와 누구를 곱한 거냐, fx분의 gx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사칙연산에 대해서 리미트 분배가 가능하니까 여기다 리미트 분배를 하시는 겁니다.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고서 아 베타분의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타분의 알파가 됐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0이었다면 얘가 0이었다면 이런 식 자체의 설정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모가 0이기 때문에 0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함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얘가 나오는 경우는요 베타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이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도 항상 옳다고 얘기는 못해요. 식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얘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디귿은 왜 가능하냐? 디귿은 한번 보세요. 얘네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디귿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억니은하고 디귿은 선택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얘는 항상 옳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어떻게 가냐면요 a에 가고 여기가 gx가 됩니다. 그리고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가고요 gx fx가 됩니다. 그랬을 때요 얘가 존재하면 누가 존재하냐?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fx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알파라고 놓을 거고요 두 번째 식을 베타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fx는 이거 두 개 곱하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곱하면 만들어져요. 근데 얘는 알파라는 값과 베타라는 값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이 fx라는 식은요 누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이 gx라는 값하고요 그리고 여기 gx fx를 통해서 만들어내실 수 있고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수렴하는 극한에 대해서 리미트 분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여기 gx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가게 되고 gx fx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예요. 둘 중에 하나가 0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얘는요 분모에 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모에 깔렸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베타라는 값이 분모에 깔리게 되면 0인 경우는요 리미트 분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보시면요 분모가 0이 아닌 전제 하에서 리미트 분배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는 건 분모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니은하고 디귿은 틀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거 베타 얘가 분모에 깔려버리면 얘가 0 나오면 이런 설정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9번 문제 이쪽으로 밑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거 어떻게 푸시는지 알겠어요? 이거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신에서는 이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요. 나왔습니다. 기억을 보시면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fx 플러스 gx가 있습니다. 다음 값이 존재하면요 fx도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존재하면요 리미트 x a fx도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지금 두 개의 함수를 더해서 존재를 해요. 그러면 각각을 봤을 때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요 발레 외워주시는 게 나아요. 각각이 존재했을 때 사칙연산에 대해서 분배는 가능하지만요 얘는 몰라요. 얘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fx라는 함수를요 제가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가요 대표적인 발레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fx라는 함수입니다. 물론 여기를 채울게요. fx라는 함수니까 여기를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요 gx라는 식을요 제가요 만약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를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개의 식을 만약에 더하게 되잖아요. 두 개의 식을 더하면요 지금 초록색이 fx예요.
그리고 노란색이요 gx라는 함수예요. 두 개의 식을 더하면요 누가 나오게 되냐면 0이라는 값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얘가 누구냐면요 fx 더하기 gx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0으로 보냈어요. 0으로 보냈을 때 자극한과 우극한은 같아요. 0으로. 하지만 fx라는 함수에서 봤을 때 자극한하고 우극한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얘 정도는 얘가 존재한다고 합한 게 존재한다고 각각이 존재한다 이렇게는 못해요. 각각이 존재하면 합하면 존재합니다. 각각이 존재한 상태에서 합하는 건 되는데 여기가 존재하고 fx가 존재하고 gx가 존재하면 합해도 존재해요. 하지만 합한 게 존재한다고 해서 각각이 존재하냐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안 됩니다. 얘는 틀린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거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을 보시면요 fx라는 함수에서 gx라는 함수를 뺐더니 얘가 0이 됐대요. 그랬을 때 fx하고 gx가 같냐 fx하고 gx가 같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을 보시면요 x가 a에 가까이 가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fx 마이너스 gx가 나왔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수열의 극한을 떠올려 주시면 조금 더 편해요. 어차피 컨셉 자체가 수열의 극한에서 배우는 거랑 여기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존재하면 얘가 0이면 리미트 fx 이꼴 gx다. x 이꼴 얘가 gx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요번에는 요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fx입니다. 이게 fx라는 함수예요. 그리고요 이게 gx라는 함수입니다. 이게 gx라는 함수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 fx에서 초록색에서 이 주황색을 만약에 빼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나와요? 요렇게 나와요. 여기를 칠하겠습니다. 둘 다 빨간색 선이 나와요. 그러면요 얘의 극한값은 0이 돼요. 그러니까 a를 0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은 0이 돼요. 근데 이거는요 극한값이 일단 존재를 해야 돼요. 극한값이 일단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0에서의 극한값은 이런 값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왜냐 자극하는 1 나오고 우극하는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 값 자체는 없어요. 이건 극한값이라는 얘기니까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이런 값 자체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같다라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값 자체, 비교 대상 자체가 없어요. 비교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니은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어떻게 끼워 맞춰버리면요 니은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요 이 fx 플러스 gx 그리고 fx 마이너스 gx가 각각이 존재하면요 fx가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내신에서는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는데 조금 싫어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문제는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 플러스 gx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 마이너스 gx가 나왔어요. 이 두 개가 존재한답니다. 각각이 존재한대요. 그러면 얘를 누구로 볼 거냐면 얘를 알파로 볼 거고 얘를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각각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수열에 대해서 사측 연산을 마음껏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두 개를 더해버리겠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이 fx가 되고요 여기는 누가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사측 연산은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2니까 실수배니까 얘는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는 어떤 값이 나오게 되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게 나오게 돼요. 존재하는 존재하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요, 리미트 분배는 자유롭습니다. 단 나누는 경우만 빼고요. 나눴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경우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페이지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요. 두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집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 꼭 풀어보셔야 돼요. 얘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그리고요 10페이지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수원에서 극이하고는 연결되거든요. 수열의 극한하고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쪽을 좀 이렇게 그쪽 복습하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요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경우가 나왔는데요. 극한값 계산하는 경우는요, 수렴하는 케이스는요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 대입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면 알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부정형을 계산하는데, 이 부정형은 4가지가 나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건 수원에서 이미 띄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 이 2가지 형태는요 이미 수원에서 띄고 오셔야 돼요. 만약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가 나왔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풀어드릴 게 없어요 여기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요 다항식 형태면 최고차항만 계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무리식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요,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꿔주신 다음에 최고차항을 계산하시면 돼요. 한 문제만 딱 풀어볼 만한 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이 무한대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형태는요 치환을 통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 문제 하나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고요. 그리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x입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x 플러스 1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 프린트는 내일까지 해서 거짐 다 풀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준비하세요. 추석 전까지 해서 시험 범위를 다 맞춰 놓으세요. 시험 목표는 시험 그 추석 때를 딱 해서 모든 거를 거의 맞춰 놓고 마지막 일주일은 암기 과목 쪽에 그런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그때까지 끝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도면은 충분히 해요. 왜냐면 웬만한 문제도 제가 봤을 때 풀 수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 기출 문제만 이제 조금 다루시면 돼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것도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무한대로 가는 형태를 너무 잘 푸니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형태를 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x를요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예요.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하시면요, 이게 문제의 형태가 바뀝니다. x 입장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지만 t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무한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요 얘를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루트 x 대신에 마이너스 t제곱을 대입할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그리고요 여기는 뭐가 되냐, 플러스 t가 됩니다. 얘는 플러스 t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문제를 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뀌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니까 최고차항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 무시 때리세요. 그냥 얘 무시 때리면 돼요. t가 양수니까요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t로 나가고 얘가 t니까 2t분의, 이거 무시 때려버리면 돼요.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t가 되니까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보인다 그러면요 치환을 통해서 무한대로 가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잠깐만 쉬었다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